시각은 7시 25분입니다. 내일부터 민선 8기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당선인들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인수위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이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가직설에서 인수위 활동을 평가해보고 민선 8기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심재범 변호사,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6.1 지방선거를 통해서 12년 만에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바뀌었고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11곳이 새 얼굴입니다. 그동안 각지에서 인수위 활동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인수위 활동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고 또 평가하십니까? 그 단체장 인수위의 기능이라는 것이 뭐 인사라든가 조직, 뭐 예산, 사업, 정책에 대한 어떤 그 파악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 어떤 정책 기조를 세울지 그리고 앞으로 있을 취임 행사를 준비를 하고 이런 것이 이제 기능입니다. 이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법적 근거가 인수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지자체에서 물갈이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의혹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당한 비판도 제기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뭐 과도하게 공무원들한테 방대한 자료를 요구를 해서 업무의 지장을 초래한다라든가 뭐 네 편 내 편 해가지고 줄 세우기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거의 뭐 행정사무감사에 버금갈 정도로 추궁을 한다라든가 심지어는 뭐 인격적인 모멸감, 반말에 고성에 인격적 모멸감도 주는 그런 행태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저는 보는데요. 일단 당선인이신 분입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직에 대해서 초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직에 대해서 해야 될 공부도 많고 파악해야 될 업무의 양도 참 많습니다. 근데 당선인이신 분으로 바깥 활동을 하면서 당선인 인사를 다닌다라든가 직접적으로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녁 퇴근할 때까지 직접 인수위와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 안에서 업무를 보고를 받고 공부를 하고 이런 그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직전 이제 단체장과 지금 당선인 간에 허심탄회하게 할 얘기가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서로 꺼림직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뭐 후보자 경쟁 관계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도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시민을 생각을 한다면 과연 두 분이 공적인 관계에서 서로 만나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해줄 얘기도 많을 거고 듣고 싶은 얘기도 많을 텐데 그런 기회가 거의 사실상 없었다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부작용과 무리가 없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일단 먼저 성과적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아무래도 피감기관의 입장에서는 피감기관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수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관련된 전대 사업에 대한 꼬치꼬치 살펴보고 또 내용에 대한 질의하는 과정에서 피곤한 부분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황에 대한 파악들과 진단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차기 도전과 시정을 구현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감사에 버금가게 이 인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참 잘된 지자체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강원도 인수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죠. 강원도 김기선 인수위원장이 자청해서 그간 도민들이 상당히 궁금했던 레고랜드와 알펜시와 관련된 부분들을 상당 기간 조사하고 또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 결과물들을 발표를 하고 기자회견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기 차기 도정에서 나갈 방향들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매우 인상 깊었었는데요. 이러한 인터뷰를할지 기자회견들이 나머지 단체장에서도 좀 활발하게 도내에서도 전개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요. 대부분들의 그 인수위가 캠프 정치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인수위에 들어가거나 농공행사를 치러지는 부분들, 특히 기초지자체 하부 단위로 내려갈수록 지역에서 인물들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인수위로 전락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작년도 지방자치제 개정되면서 처음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음에는 더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책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좋은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아무래도 240여 명의 당선인 가운데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에게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자, 그동안의 언급과 또 공약은 물론이고 지휘부의 인사를 보면서 도정 변화의 어떤 큰 폭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한 1, 2년 안에 본인이 그 약속했던 4가지의 과제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게 아마 바로미터가 될 것 같은데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약을 정리해보자고 한다면 과거 과제는 아무튼 가장 커다란 문제는 알펜시아 레고랜드 문제를 당면에서 어떠한 입장과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현재 과제로 나서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네. 얘기에 대한 껍데기뿐이다라고 하는 비판들을 많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내용들을 다른 18개 광역시하고 경쟁하면서 내용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마지막으로 춘천에서의 약속인 한국은행 본점, 원주에서의 약속인 이 삼성반도체 유치 만만치 않은 해결 과제들을 1, 2년 안에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막중한 과제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당선인께서 가장 많이 언급한 부분들이 이제 특별자치도 부분, 조직 재편 부분, 그다음에 제2청사 부분입니다. 특별자치도 부분은 결국 권한을 이양받아서 규제를 풀겠다라는 취지인데 뭐 한강수계법이라든 백두대간 보호법, 산림법, 농지법 수많은 법과 대통령령, 시행규칙 상당히 많은 법령들을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어떤 수용성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조직 재편도 수많은 유명무실한 산하위원회들을 정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제국이 상당히 지금 4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 재편하는 거를 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제2청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실국을 과연 몇 개를 제2청사로 넘길지 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도 본청의 어떤 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견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도의회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현직 의원 46명 가운데 절반인 23명이 재입성을 노렸는데 2명만 당선이 됐고요. 초선이 다수이고 국민의힘이 다수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바로 내일 7월 1일 날 그 임시회가 강원도 11대 도의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기대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면서 이제 여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간 강원도 의회 10대 도의회에서의 가장 꼬리표였던 2가지, 거수기와 풀패스. 그러니까 정치적 소신과 전문성들을 어떻게 도민들에게 임기 초반부터 보여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열리는 임시회에 대해서 많은 귀와 눈이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의회 본연의 임무라는 게 뭐 견제와 감시라는 게 있고 당론과 공천이라는 또 대응이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본연의 어떤 자존감을 갖고 전문성을 띄어서 일을 헤쳐나가기를 기대하는 바람인데요. 이번 도의회는 초선도 많지만 사실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행정 전문가, 뭐 교육 전문가, 문화 전문가들 다양한 분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당론이라든가 뭐 이런 당리당략에 휘둘리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고 전문성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연의 임무를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 제발 부탁인데 도민을 대표의 부탁인데 자존감을 키워서 좀 도의회의 역할에 충실하시기를 바람 알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춘천 원주 강릉 이른바 빅3 시장들도 모두 초선인데요. 지자체에는 어떤 또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으십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춘천, 원주, 강릉, 빅3 이 단체장이 전부 다 초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춘천 같은 경우에 해야 될 과제들이 강원도청사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난제들이 많이 있고 원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 경제 활성화를 가장 먼저 앞두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잘 얼개를 짜가지고 순차적으로 시민과 도민들에게 있어서 판정받는 이러한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있었던 그 규제 완화, 인허가에 관한 어떤 유연성을 확보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기본 방향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뭐 난개발이라든가 특혜시비라든가 이 부분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재원 변호사, 나철성 소장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